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수면 자세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해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한 자세로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수면 건강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근육과 혈관은 약해지고 척추를 지탱하는 디스크는 딱딱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디스크를 부르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혹사당한 심장과 뇌,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매일 6시간 이상, 1년이면 수천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보낸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수면 자세와 심장을 살리고 허리를 지키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평생 아무렇지 않게 해온 위험한 수면 자세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잠자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겪는 3가지 큰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근육의 힘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척추와 목을 지탱해 주던 근육이 약해지면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압박도 쉽게 통증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밤새 한 자세로 누워 있을 때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스크가 딱딱해집니다. 수분이 빠진 디스크는 작은 비틀림이나 압박에도 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허리목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3가지 변화는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밤 6시간 이상 누워 있는 동안 반복되는 압박이 수개월, 수년, 그리고 10년 이상 쌓이면 결과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5가지 최악의 수면 자세를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자세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심장과 뇌, 척추를 조용히 공격하는 살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자세 중 단 하나라도 평소에 하고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최악의 수면 자세 중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5위 엎드려 자기입니다. 엎드려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목이 위험해집니다. 얼굴을 한쪽으로 돌린 채 밤새 자게 되면 목뼈가 비틀어진 상태가 6시간 이상 유지됩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단단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간격이 좁아져 작은 압박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두 번째로 호흡이 문제입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을 눌러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게 만들고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하고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 때문에 새벽마다 숨이 막혀 깨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자세를 바꾸자 단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엎드려 자기의 위험은 단순히 목이 뻣뻣해지는 불편함을 넘어 심장, 폐, 뇌를 동시에 위협하는 치명적 습관입니다. 교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려면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옆으로 눕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몸이 새로운 편안함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엎드려 자기의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4위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자기의 숨은 위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자세는 4위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척추가 곧게 펴져서 좋다는 이야기도 흔히 들립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막힐 위험입니다. 누워 있으면 혀와 목 뒤쪽의 연조직이 중력 때문에 뒤로 처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 어느 정도 열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의 힘이 약해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콧골이가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멈추는 질환으로 그때마다 뇌는 산소 부족으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심장은 혈압을 높이며 강하게 혈액을 밀어올립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치매 위험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여성 환자 한 분도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 때문에 낮에도 졸음이 심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1시간에 40번 이상 호흡이 멈추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됐습니다. 자세를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자는 방식으로 바꾼 후 단 3주 만에 낮 졸림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교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세요. 불가피하게 천장을 보고 자야 한다면 턱을 살짝 당기고 베개 높이를 낮춰 목의 자연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막힘이 잦은 분들은 취침 전 미온수 세척이나 가습기 사용으로 기도를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자기는 젊을 때는 척추에 좋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호흡과 심장을 위협하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만 사실은 심장을 압박하고 위산 역류를 부르는 3위 자세, 왼쪽으로 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자세는 3위 왼쪽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던데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심장 압박입니다. 심장은 우리 가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심장 근육이 강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져 작은 압박에도 큰 부담을 받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산 역류입니다. 위 또한 왼쪽에 자리하고 있어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새벽에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따갑고 기침으로 깨어나는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최동진 씨는 몇 달 동안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고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도염과 부정맥 증상이 확인됐고 수면 자세를 오른쪽으로 누워 자기로 바꾸자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왼쪽으로 누워 자기는 심장을 압박하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도록 만드는 이중의 위험을 안고 있는 자세입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교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23시간 전에는 기름진 음식과 야식을 피하세요.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황금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제 엎드려 자기, 똑바로 자기, 그리고 왼쪽으로 자기. 세 가지 위험한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위,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믿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개가 높아야 목이 시원하고 잠이 잘 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목과 뇌혈관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추 압박입니다. 높은 베개는 목을 부자연스럽게 꺾어 목뼈 사이의 디스크를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아침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뇌혈류 저하입니다. 목 뒤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이 혈관이 눌려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정순 씨는 평생 베개를 2개나 겹쳐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뇌혈류가 정상보다 40%나 줄어 있고 목혈관이 눌려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베개 높이를 줄이자 단 2주 만에 투통과 어지럼증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베개는 단순히 숙면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뇌와 목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개 높이는 손목 굵기 정도, 즉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이상적입니다. 처음부터 낮추기 어렵다면 얇은 베개 2개를 겹친 뒤 서서히 한 장씩 줄여가는 방식으로 적응해 보세요. 베개의 탄력은 머리가 눌렸을 때 12cm 정도만 내려가고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높은 베개가 목과 뇌혈관에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1위 자세, 바로 다리를 쭉 뻗고 자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자죠.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 아닌가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허리 디스크 압박입니다. 다리를 곧게 뻗으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져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강하게 눌립니다.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강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과 디스크가 약해져 작은 압박에도 쉽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심하면 디스크 탈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순환 장애와 혈전 위험입니다. 다리를 곧게 뻗으면 다리 뒤쪽에 큰 혈관이 펴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다리에 고여 혈전이 생길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6세 남성으로 오랜 세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오래 걷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작은 혈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줄고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습관이 아니라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파괴하는 치명적 자세입니다. 교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 때 무릎을 1520도 정도 자연스럽게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 골반과 허리의 균형을 잡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유지하면 몸이 스스로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이로써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엎드려 자기, 똑바로 자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이 중 하나라도 계속된다면 심장과 뇌,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5가지 위험한 자세를 모두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심장을 지키고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황금 자세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보호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으로 위치해
갈비뼈와 체중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박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처럼 심장이 눌리지 않아 심장 박동과 혈액순환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막습니다. 위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어렵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야간 속쓰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허리와 골반을 지켜줍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면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해 디스크 압박을 줄여줍니다. 또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이경자 씨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자세로 바꾼 지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사라지고 한 달 뒤에는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씨는 약보다 강력하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 자세는 심장을 보호하고 뇌와 허리를 지키며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입니다. 다음은 이 황금 자세를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일주 실천 로드맵과 수면의 질을 2배로 높이는 3가지 핵심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자세를 알았다면 이제는 습관으로 만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권하는 일주일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수면 습관 기록.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평소 잠드는 자세와 깨어난 자세를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목과 허리 통증, 숙면 여부도 간단히 메모합니다. 셋째와 넷째 날은 황금 자세 시작. 셋째 날부터는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황금 자세를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베개 높이와 무릎 굴곡 각도를 조금씩 조절하며 몸이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세부 조정을 합니다. 콧골이, 아침 두통, 허리 통증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다리 사이 베개 두께나 목 베개 높이를 미세 조정합니다. 일곱째 날은 점검과 습관화입니다. 일주일간의 기록을 간단히 비교해 수면의 질과 아침 컨디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변화가 앞으로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수면의 질을 더 높여주는 3가지 핵심 습관을 더해 보겠습니다. 취침 2시간 전 금주. 술은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합니다. 늦은 밤 과도한 수분 섭취 제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면 깊은 수면이 끊어져 뇌와 심장이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침실 환경 최적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몸이 긴장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 일주 로드맵과 3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수면의 질은 2배 이상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환자들의 성공 사례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황금 자세를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여성 어씨입니다. 이분은 평생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1시간 동안 무호흡이 30회 이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른쪽 측과 자세와 낮은 베개를 권했고 3주 만에 두통과 낮 졸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 남성 B씨입니다. B씨는 수십 년간 엎드려 자기를 고수해 새벽마다 숨이 막혀 깨어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검사 결과 산소 포화도가 수면 중 8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자세를 교정하자 한 달 만에 야간 각성 횟수가 1회 이하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80세 남성 C씨입니다. 이분은 다리를 곧게 뻗고 자는 습관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 아침마다 30분 이상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황금 자세로 바꾼 뒤 3주 후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고 지금은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깨가 아파 옆으로 눕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고 팔꿈치 아래에 얇은 베개를 대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지지돼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막힘이 심한데 황금 자세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가능합니다. 취침 30분 전 미온수 세척과 가습기 사용으로 비강을 열어두면 호흡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세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와 골반의 압박이 줄어 협착증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황금 자세는 대부분의 연령과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안전하고 강력한 수면 처방입니다. 이제 황금 자세와 세 가지 핵심 습관을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하는 하루 루틴과 취침 전 체크리스트를 따라 해보세요. 아침 루틴. 기상 직후 5분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고양이 자세나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으로 허리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면 밤사이 굳은 근육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전날 밤의 수면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자세와 컨디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낮 루틴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밤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단, 과도한 낮잠은 피하세요.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저녁 취침 전 루틴.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중단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 체온을 천천히 낮추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취침 전 체크리스트. 이제 네 가지를 점검하며 침대에 누워보세요.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1520도 굽혔는가?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정확히 끼웠는가? 목 베개는 낮고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가?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심장과 뇌, 허리가 쉬는 최고의 환경이 갖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과 체크리스트를 매일 반복하면 황금 자세와 3대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져 자동화된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와 심장을 살리고 허리를 지키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자세 5가지. 엎드려 자기,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자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 다리를 쭉 뻗고 자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자세.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운 황금 자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세 가지 핵심 습관. 취침 2시간 전 금주. 늦은 밤 과도한 수분 섭취 제한. 침실 온습도 18도에서 20도 사이, 40%에서 60% 사이 유지.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심장마비 뇌졸중어리 디스크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10년 이상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몸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가? 내 몸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바꿉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다른 시청자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황금 자세로 편안한 잠과 건강한 내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